자, 진도 나가 봅시다. 자, 가정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가정법 같은 경우는 전략이 뭐다? 첫째, 일단 제일 먼저 뭐 해라? 뭘로 판단해라? 우쿠슈마 저기 조동사 과거형 우쿠슈마로 파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속뜻. 즉, 그 속뜻은 가정법을 쓴 필자의 의도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속뜻은 크게 두 가지일 거다. 가정문이 만약에 부정이면, 가정문이 만약에 긍정이면 반대로 가정문이 부정이면 현실은 뭐다? 긍정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만약에 가정문이 긍정이면 오히려 이건 반대로 뭐야? 현실이 부정이죠. 그래서 뭔가 얘는 가정문이 긍정이면 좋지 않은 의도인 거지. 뭔가 비판을 하거나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뭐 그런 좀 부정적인 의도인 거고, 가정문이 부정이면 오히려 현실이 긍정이니까 뭔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요거를 이제 잡고 27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if가 아니라 조절에 있는 우쿠슈마로 파악해달라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던 이유는 이제 뒤에서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if를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가정법은 그냥 각 잡고 문장을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면, 자, 문법은 누가 결정한다? 문법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문맥이 결정한다. 알겠죠? 그래서 if children were taught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문맥이 바로 문법을 결정하는 거지. were이 과거니까 과거를 해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애초에 시제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죠? 만약에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면 이라고 해석하셔야죠. 왜 그럴까요? 어? 오잉? 아, 여기 있구나. 자, 받는다면이라고 해야죠. 왜 그럴까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랑, 자, 이거 차이가 뭐야? 이 두 개는 당연히 다르죠. 차이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가정법인 걸 거고. 차이가 뭐야? 고도화 시험 한 번 더 봐야겠는데? 내가 아까 중등 정규반에서도 좀 얘기했는데 너네 그냥 좀 빨리 얘기하면, 내가 아까 중등 정규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하도 애들이 다 수업 들 때 이러고 있어. 그리고 오늘도 어머니가 애가 단어를 못 외워갔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이러시는 거여서. 아유, 그냥 난 그 죄송해 하시니까 내가 더 마음이 아픈 거 있지. 그러니까, 아니, 죄송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답답하신가 봐. 근데 저도 사실 너네한테 공부를 잘하란 말은 못 하겠거든요. 왜냐면 저도 안 했는데, 너네가 나보다 나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예비 중3 때 이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사실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서 요즘 너네한테 무슨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오늘 조금 인사이트가 생겨서 좀 얘기해 줬는데, 17살까지 있죠. 17살까지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노력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강조하는 건 제가 봤을 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18살부터 23살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배우셔야 되냐면 노력이 아니라 능력을 훈련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노력과 능력은 다른 말이에요. 노력은 열심히 하는 거고요. 능력은요, 잘 하는 거예요. 너네 둘 다 롤 하지? 아, 안 하고? 근데 롤 얘기하면 혹시 알 수 있어요? 사실 나도 잘 모르긴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롤이라는 데서 뭐 단계가 있나 봐, 레벨. 근데 그게 뭐 다이아? 보통 거의 넘사벽이라며. 그러니까 저 동네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맞아? 그지? 다이아 너 주변에 있어?
아, 있어? 누구? 아? 아는 형? 아, 여기서 진짜 멋있는 말은 전데요? 이러는 건데, 그지? 자, 어쨌든, 다이아 하면 거의 그거라며. 그, 프로 입단 뭐 이런 거 제의한다며. 아, 아니야? 더 위야? 아, 그 위에가 있어? 네, 뛰는 놈 있으면 나는 놈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너 그럼 오늘부터 10시간씩 롤 해갖고 다이아 찍을 수 있어? 이게 아닌데. 그러면 다이아 다음이 뭐야? 챌린저인가? 마스터? 그럼 마스터 찍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닌데.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자, 바꿀게요. 아이씨.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지우? 아, 좋아해. 자, 오늘부터 보컬 트레이너 붙여줄 테니까 레슨 월 100만 원짜리. 그리고 연습실까지 대신해 줄게. 가수 할 수 있을까요? 아, 안 돼요? 아, 또 돼? 무조건적인 긍정주의 좋지 않아요. 자, 그럼 너 오늘부터 10시간씩 축구해. 그럼 손흥민 이길 수 있어? 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노력이라는 건 기본적인 인풋이야. 베이직이야, 베이직.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성과가. 근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오는 날이 오거든요. 전 그게 23이라고 생각해요. 23살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거 찾아야 되고 잘할 수 있게 사고력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거꾸라지는 데가 한두 번 갔어야지. 근데 반대로 중학교 때 개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잘하는 애들 있다? 걔네들 대부분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렸을 때 책 미친 듯이 읽거나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시켰거나 좀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대기만성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미친 듯이 노력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오히려 18살부터 갑자기 급격한 추락을 맛보기 시작해요. 18살부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생각하셔야 돼요. 사고력. 그래서 이건 어떻게 기르냐면 저는 생각하는 힘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를 비판적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수능도 못 보고 일단 대학도 못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 대학 좋은 데 나오라고. 대학 좋은 데 나오는 거 맞아요. 대학 좋은 데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혹시나 이거 믿고 가시는 거면 안 돼요. 이미 애초에 학벌주의는 깨졌어요. 서울대 나와도요, 취업 안 되고요. 그리고 제 친구, 저 인서울 했잖아요. 인서울 한 대학 동기 중에 아직도 32살인데 취업 못한 애도 있어요. 과연 걔네가 학교가 구려서일까? 그건 아니야. 그래도 인서울 정도 하면 학교 정도는 인증은 받은 상태거든요. 대기업 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솔직히. 근데 왜 못 가냐? 능력이에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잘하고 뭔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난 서울대니까 이제 끝났어. 그런 애들 이제 도태되는 거야. 이제 학벌주의가 아니라 능력주의가 됐고요. 그래서 지방대 나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적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보통은. 알겠지? 그래서 요때랑 요때 딱 전 구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때 해야 좋은 회사 가는 거고요. 요때 해야 승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절대로 허비하지 마세요, 시간. 이때가 이제 인생 어떻게 되냐를 제가 봤을 때 결정하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 20대 후반. 이때 놀면 진짜 망합니다. 너네 이때 뭐 가야 돼? 너네 둘은 군대 가야 되지.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삽질하지 말고 한 상병부터 달았으면 그때부터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해갖고 나 나중에 나가면 뭐 하지라는 걸 고찰하거나 깊게 생각해 보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 개발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냥 뭐 때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600일 동안 있다가 그냥 나오면 이제 뒤처집니다. 요즘 군대에서 안 논대잖아. 그래서 다 자기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요 때를 꼭 명심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아직 17살도 안 찍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최대한 노력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노력은 당연한 거야. 노력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학원 다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으시려면 꼭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순간을 꼭 기억해. 이때 그러니까 개빡세게 살아야 돼. 그럼 너네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아마. 알겠지? 요즘 많이 느껴요. 저는 어쨌든 이 구간을 지났잖아요. 솔직히 저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때 개빡세게 살았거든요. 정말로. 그랬더니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게, 그냥 그럴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물론 솔직히 양심 고백하면 18, 19는 전 날렸어요. 18, 19는 날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보다 청출어람 하고 싶으시면 18살 때부터 진짜 개빡세게 사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니까 지금 너네 지금 나랑 고도화 훈련까지 했고 테스트까지 계속 봤잖아. 근데 이게 쉽사리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고력 훈련이 덜 됐다는 거야. 생각해봐. 이거 어디서 정보 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한 게 고도화잖아. 고도화. 고도화는 개념을 연결하는 거라 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끌고 오면 되잖아. have pp니까 완료상이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사 원형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는 여기로 가면 되고 얘는 여기로 가면 되잖아. 그지? 조동사에다 동사 원형 쓰면 그냥 뭐야 이거? 일단 조동사가 뭐야? 조동사 뭐야? 그건 준동사예요. 자, 그치, 그지? 헷갈릴 수 있어. 그것만 기억나면 좀 선 넘은 건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조동사에다 동사 원형 쓰면 그냥 뭐야? 지우야. 뭐야? 아, 그렇지. 지금 추측하는 거죠. 지금, 지금 놓여있는 걸 추측하는 거지. 그러면은 완료 쓰면 뭐야? 그치. 옛날 사실을 추측하는 거잖아. 그 가정법은 뭐라 그랬어? 조동사 그대로 내려오면.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한다? 돌려서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가정법 과거는 지금을 돌려서 표현하는 거고 가정 과거에는 옛날을 돌려서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끝. 자, 이거를 그냥 가르침을 받는다면이라는 지금의 시간 정보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동사 원형 썼잖아요. 알겠죠? 이게 근거입니다. 그지? 이게 근거야, 이게. 나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 문장을 주면 이렇게 니네가 다방면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 나는 이 사고 방식과 사고 패턴이 너네 나중에 성공한 어른으로 되는데 가장 큰 정석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세요. 그냥 무지성으로 지금 가정법 과거 배우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가르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는다면이라고 해야 돼. 외우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1일 테스트 다 보면요. 너무 기특해요.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되면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어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흡수하고 여러분들이 더 멋진 답안으로 만들어내려고 창의적으로 생산해내는 것. 전 그게 여러분 나중에 인재가 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영희 나중에 혹시 왕자의 난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 형이 만약에 아빠 사업 물려받는다면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형은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 계속 영훈이 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나 오늘 자꾸 이름을 틀리네. 아까 반에서도 계속 혜성인데 자꾸 호일이라고 그러고, 호일이한테 혜성이라고 그러고. 미안하다. 근데 이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어. 그랬어? 근데 이게 헷갈려, 의외로. 어쨌든, 시연이는 나중에 만약에 영훈이가 나도 그냥 아빠 사업 물려받으려면 어떡해? 형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래? 난 싸워서 제가 쟁취하면 되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형 미워하는 건 그냥 밈이었구나. 자, 어쨌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실 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성공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점점 우리나라가 양극화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운데가 없어. 너무 극단이야. 그러니까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 실패하면 너무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내 친구들, 예를 들어 동창회가 있잖아.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으면 그 느낌이 달라. 막 A그룹인 애들이랑 이제 술 먹으면 미친놈들이 돈을 하도 잘 버니까 얘네가 평균 월 500에서 900 사이거든요. 월급이.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돈이 남아도는 거야.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적금을 들고 집을 사고 주식을 투자하고 차를 사도 월 급여가 남으니까 얘네가 그걸로 우리끼리 만나면 갑자기 미친놈들이 회를 막 50만 원 세트 2개 시키고 막 이래. 화장실 갔다 와 있으면 이미 명세서가 100만 원이야. 그래서 씨. 나 조금 쌤이 지금은 괜찮은데 작년 한 봄까지는 진짜 그 심장 벌렁벌렁 했거든. 나 뭐지? 그래서 다행히 매출이 있는 게 어디냐라긴 하긴 하는데 4월에 첫 매출 30 얼마 나왔거든요. 세금이랑 수수료 다 떼면 한 35만 원 벌었나? 월 매출이 35만 원이야. 근데 그때 봄에 얘네 만나봤는데 막 횟값으로만 150인가 이렇게 나와갖고 얘네 이제 만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이래. 근데 이쪽은 이제 가면 그냥 낭떠러지야. 막 다 우중충해. 막 애들이 막 다 막 다크서클 내려와 있고 막 좀 뭔가 그러니까 둘 다 가기 싫어 솔직히. 그래서 나 요즘 친구 잘 안 만나요. 못 만나는 게 좀 더 엄밀한 얘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양극단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성공하면 성공하고 실패하면 너무 처절하게 실패하니까 조금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양극화가 제가 봤을 때 더 극화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른 되면. 근데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교육자라고 생각하면 자 우리는 그러지 않은 중간지대가 넓어진 세상을 만들자 얘들아 이러면 낭만이겠지만 너무 비현실적이고 나는 그래서 너네가 실패는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있는 용우 포함해서 너네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절대 안 드는데 너 뒤돌았으면 보일 텐데 아마 여기 이 머리만 딱 보이거든 이 자리가 너 아마 찍혔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용우 포함해서 여러분 4명은 솔직히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요 그러지 않게 중간지대가 넓어진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일단은 성공합시다. 아시겠죠? 또 이 문제 또 하는데 또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면 어떻게 활용할지 그들의 재능을 그리고 한다. 자 여기는 친구가 누구예요? 투부정사 1, 투부정사 2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한다. 일들을 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로부터 어린 나이서부터 이거를 배우면 few나 무슨 뜻? 그러니까 fewer 하면 무슨 뜻? 더 찔끔이지. 더 찔끔의 아이들이 당연히 여기 뒤에는 children이 생략했다고 보면 되고 더 찔끔의 아이들은 전락할 텐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all이 추락하다잖아. 그래서 보통 몰락하거나 그다음 망가지거나 이런 거 쓸 때 fall을 써요 보통. 그래서 몰락할 텐데 patterns of depression. depression은 뭐예요?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우울이죠. 우울증의 패턴으로 전락할 텐데 더 찔끔. 자 그럼 이건 속뜻은 무슨 뜻이야? 가정문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would fall, wouldn't fall이 아니잖아. 긍정문이죠. 현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현실은 부정이죠. 그만큼 아이들이 우울에 빠지는 것을 비판하려는 의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애들이 이런 걸 배우면 더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까 좋은 거구나 이러면 안 돼.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비판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더 개선될 거니까 좀 빨리 이렇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When they are older. 얘네가 나이가 더 들면. 근데 내가 의도한 건 아니긴 한데 아까 그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재능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20살 되면요.
맨날 대학 가서 제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만 공부하지 말고 나와서 동아리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해외여행도 가보고 교환학생도 가보고 하면서 견문을 좀 넓히세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걸 좀 찾아. 알겠지? 뭐 잘해? 너 뭐 잘해? 한숨 쉬기? 어디다 써먹지 그거? 한숨 쉬기? 자, 미안해요. 그럼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겠는데. 자, 지효는 뭐 잘해요? 단어 외우기 잘해요? 그거 좋은 겁니다. 뭐 잘해요? 그만해. 용어 부담되겠다. 수학 잘한다고요? 각자 잘하는 걸 좀 이렇게 잘하네요. 자, 근데 그게 비단 굳이 학업적이지 않아도 돼. 전 청소를 잘해요. 저는 깔끔하게 정돈을 잘해요. 그런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것도 나중에 그게 진짜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굳이 비단 학업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니네 오늘 문장 테스트 1번이 뭐야? 교양과 실무 교육에 얽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하나씩 찾아내셔야 돼요. 20대 되면. 뭐꼭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번 가도 되죠? 지금 못 찾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던데 잘하는 게 진짜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다 있어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너 그거 잘하는 것 같다. 너 그래서 사업하면 잘할 거야. 내가 봤을 때 넌 사업하면 잘할 것 같아요. 굳이 아빠 사업 물려받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아남을 것 같아. 정치질을 좀 잘할 것 같아, 너가. 아니, 나쁜 말이 아니라 진짜 그거 중요해, 한 명이 정치적인 리더가 있어야 돼. 뭐라 하는 거 잘한다고? 그건 좀 거의 더글로리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자, 이것도 봐봐요. 이것도 만약 우리가 살았다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동사 원형이지 않습니까? 가정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산다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 우리가 사회 내에 산다면, 자, with 어떻게 하라 그랬지? with가 지금 society형 친구네. 형용사적 역할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갖는다라고 하라 그랬지. 그지? 근데 with no니까 without이지 없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사회는 없다라고 하면 되죠. 오케이? 자, 만약 우리가 사회 내에 사는데요. 그 사회는 hypothetical situations. 가정적 상황이 없어요. 지금 잘 봐. 부정문이지. 이게. 그럼 딱 봐도 가정문이 부정이면 긍정이겠지. 현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겠구나라고 눈치채시면 돼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이 질문에서 키워드지. 자, hypothetical, hypo가 붙으면 얘 거짓이란 뜻이에요. 거짓. 알겠지? 그래서 hypothetical 하면 거짓의 이야기라고 해서 가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정적, 가설적 상황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상황 내에 놓였을 텐데. 자, 여기가 부정인데 여기가 긍정이네. 그럼 딱 봐도 여기 뒤에는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부정에다가 세모 칠 때 찾아보세요. 부정이니까. primitive 무슨 뜻? 원시 부족이란 뜻이야. 아마존에서 우가우가 하는 그런 느낌. 잘 봐. 가정적 상황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상황에 놓일 텐데 어떤 상황? 원시 부족들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은 뭐야? 발전한다 못한다. 발전을 못할 거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채시면 가정적 상황은 뭐를 한 거야? 이게 속뜻이죠. 그래서 중요성 강조.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프리미티브 뒤집으면 되죠. 가정적 상황이 없으면 우리는 원시 부족들의 상황과 흡사한 상황에 놓일 텐데, 그렇다면 있으면 원시 부족 안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있으면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어순대로 읽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사회 내에서, 근데 그 사회는 없다. 가정적인 상황이.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상황 내에 놓일 텐데
그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어느 정도의 더 원시적인 부족들의 것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말을 너무 어렵게 했다고 생각했는지 필자는 세미콜론을 통해서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다시 현지 씨로 돌아왔지. 그냥 팩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curious, 호기심이 가득하다. 그치? 근데 너네 어렸을 때는 맨날 다 엄마한테 왜? 다 물어봤잖아. 뭐 아기는 어떻게 생겨? 왜? 뭐 왜 하다 엄마 이제 짜증나. 아, 그만 물어봐. 이랬잖아. 그러다 이제 한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질문이 갑자기 팍 줄죠.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항상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콤마하고 위치네. 이거 뭐예요? 계속조연법이지. 계속조연법 바로 뭐 나와야 돼?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요.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접속사는 보통 그리거나 그래서라 하라 했지? 그래서 즉 내진 그래서 이것은 이거 선행사가 누구야? 인간이 호기심 갖는 거. 그지? 그래서 이 인간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방식이다. 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과학을. 자, 이게 핵심인 거지. 얘가 있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끝. 그리고 hypothetical situations 말이 어렵지. 가정적 상황.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인간의 마음은 호기심이 가득하다. 상황을 다 하나씩 의문을 던진다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구체화가 됐죠. 추상적인 개념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거. 그래서 curious 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따라서 이거 한 번에 정리하면, 우리는 호기심을 가져야 발전한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 인과관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되지, 이거? 어때? 너네 이거 독해할 때 이런 생각 하나도 못했죠? 이거 하는 게 내 수업의 역할이야. 나는 너네가 못 본 부분을 밝혀주는 사람이야. 인사이트를 밝혀주는 사람이고요.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듣고 하고 이거를 나중에 너네가 스스로 해볼 줄 알 수 있도록 복습을 부단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알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필기를 하거나 뭐 어떻게 남겨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중에 꼭 숙지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넘어갈까요? 시간 드릴까요? 뭐 필기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다 했어? 자, 다음 29번. 용우 어디 갔다 했지 그때? 어디? 아, 진짜 배부르다. 맛있겠다. 나는 강릉에서 친구들이랑 우린 그거 먹었거든. 고기도 사고 조개랑 회 다 샀거든. 와, 거의 벌써 1년 전이네. 작년에. 진짜 재밌었는데. 어, 더 재밌겠네. 뭐라고? 어. 부럽다. 친구랑 가는 여행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나도. 20대 때. 30대 가면 그런 거 잘 못 가니까 20대 때 진짜 많이 가봐. 막 MT 가면 다 가, 그냥. 뭐, 쑥스럽다고 나 술 게임 못 한다고 빼지 말고 다 가. 난 솔직히 지금도 가고 싶은데. 부럽네요. 정말 부럽다. 이걸 얘는 토요일 낮에 듣고 있겠지? 시현이가 너 부럽대. 조동사 뒤에 PPC였지?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친절하게 헤든트라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educated 교육을 받은 환경 운동가들이 발견했지 않았더라면 저 과거 정보로 해석하셔야죠. 발견하지 않았다면 옛날 정보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시제에서 내가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라고 했잖아. 그지? 이게 자꾸 내가 그 시간의 현재랑 과거로 쓰면 너네 자꾸 헷갈리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 정보면 지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 정보의 과거면 옛날이라고 할게요. 이러면 좀 구분되죠. 앞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현재 과거 쓰면 이걸 그냥 시제야, 시제. 시제는 시간의 단위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가르친 거 아마 저밖에 없을 거거든요. 당분간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 행여나 우리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헤어질 거고. 나한테 평생 수업 받을 일은 없잖아. 우리는 종착역이 정해져 있어요. 언젠가 이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하고 나중에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는 구분 잘 하시면서 하세요. 아시겠죠? 막 그것도 가고 막 째려보면서 아닌데요. 과거 시제 그거 아닌데 이러지 말고 알겠지? 저랑 그 싸움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담백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교육받은 사람들이 발견을 안 했었다면 얼마나 closely 밀접하게 우리가 tied 연결되어 있는지 환경에 and how much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것에 해를 끼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자 부정문이지 그럼 이것도 뭐야? 요놈들 그러니까 니네 가정문 부정문은 키워드 잡아서 중요성 누구 강조하는지 찾으셔야 돼요. 얘는 지금 부정이니까 이거 중요성 강조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쟤네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쟤네가 저거 발견 안 했더라면 우리는 뭐 하지 않았을 텐데 심지어 알지도 못했을 텐데 뭐에 대해서? 환경 위기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쟤네 덕분에 우리가 환경 위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쉽죠? 이건 그냥 30번 바로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30번. 지금 내가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뉴스를 봤는데 터키에 그 지진 막 미친 듯이 세게 났잖아. 거기에 한 곳만 하나도 안 무너졌다고 하던데 거기가 공무원들 욕을 오지게 먹었대, 평소에. 왜냐면 건설 뭐 건물 하나 올리려면 자꾸 공무원이 와서 깐깐하게 아 이거 안 돼요. 바꾸세요, 바꾸세요. 이렇게 빠꾸매갖고 사람들이 막 맨날 공무원만 보면 막 욕하고 때리고 그랬대. 근데 거기만 다 생존했대요. 그 조그만 마을만. 그래서 그거 보면서 확실히 원리 원칙이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게 또 쉽지만은 않거든. 너네 대한민국에 불법 증축물 있잖아. 그게 엄청 많거든. 근데 그게 불법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관례상 그렇게 된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 이 내륙에 서울에 만약에 지진 터진다고 하면 난 진짜 좀 무섭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그 쌤이 4년 살잖아요. 근데 2019년인가 18년에 지은 아파트에 살거든요. 푸르지오. 와, 근데 그 건물이 쓰레기야, 쓰레기. 진짜 하자가 너무 많아. 우리 집에 지금 안 되는 거 엄청 많아, 지금. 막 다 고장났어. 그래서 위에 그 팬 있잖아. 냄새 빼주는 거. 그것도 고장나서 위에서 요리하면 그대로 내려. 위에서, 위에서 요리하잖아. 그럼, 얘네 오늘 생선 구워 먹네? 엄마 맛있겠다. 우리도 생선 시켜 먹자. 이러고. 라면 끓이면 라면 냄새 그대로 나. 그 위에 이거 환기가 망가진 거야. 그리고 막 지하 주차장 가면 우리 작년에 여름에 비 엄청 많이 왔잖아. 그때 계속 비가 새는 거야. 지하 주차장에서. 요즘 아파트 너무 날림으로 공사하니까 나는 진짜 솔직히 무서워. 나는 지진을 경험했었잖아요. 대만 살 때. 지진 경험했거든요. 그게 내 기억이 맞다면 6.8 아니면 7.2야. 그러니까 엄청 센 거야, 그거. 그래서 그때도 뉴스에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때 우리 외할머니 맨날 울면서 우리 괜찮냐고 맨날 전화하고 그랬거든. 진짜 엄청 크게 나갔고, 그때도 막 대만도 지진 엄청 많이 나니까 내진 설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몇백, 몇천 죽었거든요. 몇백 명, 몇천 명. 그때 생각하면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지진이 안 일어나는 거에 진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6.8이면요,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못 움직여. 만약에 이렇게 지진 나면 그냥 바로 이제 밑으로 숨어야 돼. 그래서 맨날 대만에서 수업 들을 때 아직도 기억나. 갑자기 이렇게 수업 잘 듣다가 갑자기 왱 소리가 나. 우리 뒤로 밑으로 숨는 거 그거 막 맨날 훈련했거든요. 그래서 안 나길 바라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안전하진 않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솔직히 18년도에 포항에 그 3점 몇, 2점 몇? 그거 났을 때도 그렇게 호들갑 떨었잖아. 야, 근데 6.8? 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너네 옛날 2011년 일본 도쿄 대지진 기억나요? 그거 9.1이었어요. 9.1.
그게 근데 바다에서 터져갖고 그나마 그랬지. 만약에 와 그거 진짜 도쿄 한가운데서 터졌다 생각해봐. 근데 지금 일본이 그거거든. 후지산 대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후지산이랑 지금 백두산. 그러니까 둘 중에 뭐 하나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도 터지면 우리한테도 영향 간다고 하더라고. 그냥 다 같이 손잡고 빨리 미국으로 이민 갈까? 저 영어 개빡세게 해갖고. 자, 어쨌든 이것도 have 플러스 pp죠. 가정법 과거고요. 아, 과거 완료고요.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had 써줬죠. 만약에 official은 여기서 공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 해서요. 이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을 영어로 쓰면 official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완전히 만들어 썼다면, 그래서 옛날에 시간 정보로 해석하셔야죠. 완료니까요. 올바른 결정을 내렸었다면, 얘다 가정문이 긍정이야. 조졌죠. 현실은 부정이지. 이거 속뜻 뭐야? 공무원들은 결국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안타까운 얘기 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언제 cracks, 균열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 빌딩 내부에서 그랬을 때 the collapse, 그 붕괴는 아마도 예방되었을 텐데 아니면 차라리 최소한 관리라도 더 낫게 됐을 텐데 라는 뜻이야. 매니저가 관리잖아요. 근데 이 관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둥바둥 버티는 거야. 이거 매니지 관리하다라고 하시지 말고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힘겹게 이렇게 손 떨면서 이렇게 버티는 게 매니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매니지 투부 정사하면 무슨 뜻이게? 이거 고등학교 가면 엄청 많이 나온다. 투부 정사 하려고 애쓰다라는 뜻이야. 안간힘 쓰다. 알겠지? 매니지 관리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매니지의 핵심 뜻은 버티다예요. 간신히 해내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든 위태위태 하더라도 버티기는 했을 텐데라는 뜻이야. 알겠나요? 자, 이것도 쉬우니까 이렇게까지만 보고 31번 가겠습니다. 됐죠? 쭉 넘어가 되니? 31번. 자, 이제 여기. 배웠는데. 자, 배웠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요거는, 요거 때문에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if it 원화 for는 그냥 아예 하나의 패턴으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혹시 뜻 아는 사람? 어? 어. 만약 뭐뭐가 없다면입니다. 알겠죠? 얘는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죠.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뭘까요?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had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 다 뭐예요? not이랑 not 붙은 거 보니까 얘네 둘 다 뭡니까? 어떤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겠죠? 와, 지우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어제 일 다 못 끝냈어. 이건 당연히 지우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그만큼 지우가 나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한 거지. 그때 쓰는 거야. 와, 너 없으면 어쩔 뻔했냐. 이게 가정법인 거야, 쉽게 얘기해. 그지? 자,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면 접속사를 쓰지 않고 표현할까에 광적으로 미친놈들이라고. 그지? if를 어떻게 하면 쓰지 않을까에 대표격이 여러분들이 고도화에서 배웠던 축약에서 가정법 도치 축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도치 축약입니다. 그래서 도치로 축약을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를 지워버렸지. 근데 이게 if 절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나 지금 문장이 되게 도치돼서 또라이 같은 문장이니까 뒤집어서 읽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 딱 좋지 않을까? 요걸 서로 스위치하면 돼요. 알겠죠?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도치 추격.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if you were not for는 그래서 바로 지금 were not for라고 돼 있죠? 보자마자 바로 뭐라고 해야 돼? 만약 없다면이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 없다면 특별한 방어가 해놓고 지금 디펜스는 데이 해놨지. 누가 봐도 문장 이상하지 않아? have는 자동사, 타동사지.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누가 봐도 없는 애. 그러면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다. 하나의 부분이라고. 만약 없다면 특별한 방어책을. 근데 그걸 그들이 갖는다. 그럼 여기까지 궁금하지 않아? 그치, 그들은 누굴까? 이제 뒤에서 찾으면 되죠. 얘는 누굴까?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하여라고 우리 전치사에서 배웠죠. 자, 대항해요. 그들의 적에. 아, 그리고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지 뭐야, 그치? 적들에 대항한 자기의 방어책이요. 자, 친절하게 콤마 찍어서 끊어줬죠. 자, 그런다면 많은 동물들은 자, 부정이죠. 그만큼 뭐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야? 특별한 방어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많은 동물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이 누구였어? 그 먹이 동물들 얘기한 거죠. 먹이 동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쿠슈마 가정법이죠. 가정법 쉽지? 가정법 어렵지 않지? 그지? 아니야? 나만 쉬워? 어렵진 않아. 그렇다고 쉽진 않다. 아, 그러면 어렵지 않은 단계까지 온 게 어딥니까? 원래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지? 그러니까. 토요일에 올 수 있어요? 토요일에 우리 간만에 좀 공부 좀 할까? 오면 가정법과 관련된 응용 테스트 좀 볼게요. 알겠죠? 응, 그럽시다. 자. 근데 이거 용어 내가 봤을 때 목요일 수업 전까지 안 들어오면 좀 빡셀 것 같은데? 아닌가? 만약 빡세면 내일 시간 날 때 들으라고 해야겠다. 가능하면. 아니, 목요일에 일찍 오라고 해서 듣게요. 자, 슈드 가정법은 사실 너네 그 앞에 고도화해서 하기는 했는데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갔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자.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서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슈드가 맨 앞에 간 상황. 조동사가 맨 앞에 갔을 때는 보통 의문문인 경우가 많죠. 그치? 근데 의문문이 아니네? 조금 누가 봐도 좀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슈드 가정법인데 이걸 사실 시중에는 문법책으로 공부하면 가정법 미래라고 배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미래라는 거는 딱히 우리가 시간관념상으로 문법으로 체크해서 배울 필요는 딱히 없어서 그래서 요건 제가 가정법 미래라고는 하진 않고 슈드가 맨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럼 슈드를 좀 더 면밀하게 봅시다. 슈드 우리가 배웠긴 했지만 슈얼이 현재형이죠. 그리고 이게 과거형이 되면 슈드가 되지. 그지? 그리고 should는 가능성에 대해서 팍 꺾인 상태라고 했잖아. 과거형이니까. shall은 무슨 뜻이라 했죠? 이건 신의 의지란 뜻이야. 신이 정한 인간의 운명이란 뜻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자가 우리한테 정한 운명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막 뭐뭐 할지어다. 너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너네 계약서 같은 거 볼 때 영어로 된 계약서나 법 조항 같은 거 보면 shall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다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만큼 되게 강력한 뜻이에요. must보다도 더 빡세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자, 그러한 신이 확 꺾였네.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 격화되는 거야.
이건 신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건 인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슈드가 이러한 생각으로 출발을 해서 당연히 뭐뭐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라고 했죠. 그지? 그래서 슈드 가정법은요, 이것도 패턴이에요. 외워주세요. 슈드는 그냥 맨 앞에 나오면 돼. 슈드가 맨 앞에 나와요. 슈드가 문 뒤에 나오고요. 영훈이었네. 자, 슈드 가정법은 이제 슈드가 맨 앞에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조금 미세하게 if하는 의미가 좀 차이가 납니다. if절은 만약 뭐뭐라면이잖아. 그지? 영훈이 단어 외웠어요? 빨리 외워. 저기 너 22부터 24다. 지금 외우세요. 자, 이 should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뭐뭐라고 치자 이런 뜻이야. 알겠지? 일어날 개연성은 딱히 없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렇다 일단 치자 이런 뜻이야. 대표적으로 should를 쓸 만한 맥락이 뭐냐면 내일 당장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떨까요? 내가 should로 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만약 내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 그 제2 6.25 전쟁이 터진다면 네가 뒤에 채워봐. 만약 내일 제2의 6.25 전쟁이 터진다면 주절 채워보세요. 한글로. 무섭겠다. 채워보세요. 죽지 않을까요? 채워보세요. 도망갈 거다? 좋아. 내가 원하는 답변 다 나왔어. 잘 봐. should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if랑 좀 양상이 다른 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뭐라고 치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 상황에 대한 가정이야.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에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떨까? 이런 뜻이거든. 일어나진 않겠지만 자체가 미래의 시간 정보를 상정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정법 미래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뒤에 주절이 골 때려. 주절이 보통 우리 가정법 하면 뭐 써야 돼? 우쿠, 슈마 써야 되지. 근데 얘는 두 가지야. 주절의 형태가 두 개예요. 그래서 조동사, 현재 시제가 쓰이는 경우가 있고 조동사 과거형이 쓰이는 경우가 다 있어요. 얘 봐봐. 얘 지금 should 썼잖아. 여기서 끊긴 거거든? 근데 그런다면 했는데 지금 봐봐. 현재 시제 쓰였지. 그지? 우쿠슈마가 아니네?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진 않겠지만 그건 뭐뭐라고 치자라고 하면 보통 조동사 현재형은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보통 표현할 때가 많고 얘는 뭔가 소망이나 일어나지 않을 법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죽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무섭겠다. 이런 건 과거형 쓰시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도망갈 거예요. 이거 쓰면 돼요. 6.25가 터지면 나는 적과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네요. 자, 어차피 전쟁 터지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해외로는 튀긴 불. 왜냐면 우리나라 진짜 재수없는 게 뭔지 알아? 우크라이나처럼 차라리 내륙이었으면 후딱 빨리 폴란드로 튀면 되는데 우린 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그냥 진짜 북한이랑 전쟁 나면 우린 그냥 고립된 거야. 그래서 그냥 너네 전쟁터 나가기 싫어도 그냥 가야 돼. 알아서 징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그래서 전쟁 나면 북한이 무지성으로 막 아무 데나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쟤네 갔더니 돈도 없는데. 가장 우리나라를 아프게 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쟤네 만약에 때린다면 어디 때리겠어? 어? 서울도 골라서 때려야지. 삼성전자, 인천국제공항, 그다음에 경의선 이런 기반 시설 다 때립니다. 맨 처음에 아무 데나 안 때려. 그리고 KT 그리고 이제 우린 또 늘었지. 카카오톡 날리면 돼요. 그럼 일반 시민들 싹 다 통신 두절되죠.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다 하나만 날리면 돼. 그 쟤네가 좀 너네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족밥같이 생겼잖아. 뭐 돈도 못 벌고. 근데 의외로 비대칭 전력이라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랑 1대1로 이렇게 싸면 지지. 우리가 막 떡대가 예를 들면 우리는 막 200cm에다가 키 막 거의 강호동이라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북한이랑 비교하면. 좀 쟤네는 이렇게 좀 셉셉이지 좀. 이렇게 야구르게 툭 치고 튀고 툭 치고 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잘 돼 있어, 쟤네. 그래서 전쟁이 안 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도 이럴 게 많아서요. 솔직히 둘이 전면전 하잖아? 우리가 그냥 쳐발라 진짜. 못 이겨 쟤네 우리. 심지어 솔직히 우린 미국도 있잖아. 근데 안 싸우는 이유가 딱 명확해요.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아서요. 삼성전자 저거 부신다고 생각해봐. 삼성전자 전 세계 1인데 저거 날라가면 언제 복구해 저거. 그죠? 삼성전자뿐만이겠어요. 하이닉스부터 해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생산 라인이 거의 세계적인데 저거 날라가면 우리 진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때 쓰는 게 슈드야. 일어나진 않겠지만 라고 하면서 슈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슈드 나오면 그냥 만약이라고 하시면 돼요. 영재 어서 와. 영재 단어 외웠어요? 저기 앉아서 너는 단어 저기 외우면 돼. 그 다음 거 16, 17 외우고 있어. 알겠지? 슈드 나오면 슈드가 맨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만약이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실제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뭐뭐라고 치자 이건 너무 기니까 그냥 if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f랑 비슷하다. 똑같진 않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쓰겠습니다. 만약에 너가 find 어떻게 하라 했어? 알게 되다 찾다라 하려고 했지로. 알게 되다. 만약에 너가 알게 된다면 너 자신이 inner chronically 만성적으로 leaking 새는 보트 안에 있다고. 그럼 만성적으로 물이 새는 거면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부정적이죠. 자,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energy devoted to changing vessels. 자, 이거는 동사 아니야. 동사 아니지, PP지. 과거분사죠. 자, 의미상의 주어 잡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헌납되는데 저기 vessel, 선박을, 배를 바꾸는데 그런 에너지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더 생산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잘 봐. changing vessel이지. changing vessel에 대해서 필자는 긍정적 서술이에요, 부정적 서술이에요. 물이 계속 새고 있으면 그냥 배를 아예 새롭게 갈아타라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긍정, 부정? 긍정이죠. 여기 왜 productive라 했죠. 누가 봐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새는 보트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겠네. 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배를 타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을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만성적으로 뭔가 잘 일이 안 풀리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만성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보트를 통해서. 자, 그럼 비교하면 뭐보다? 에너지보다. 근데 이 에너지는 헌납된다. 패칭. 패치가 너네 그거 데일밴드 붙이는 거. 그걸 패치라 하죠. 덧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새는 곳을 덧대는 거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누구야? 이거야, 이거. 배가 자꾸 새. 그럼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거 덧대는 거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아예 배를 새롭게 갈아타라는 거야. 아예 판을 새로 깔라는 거지. 계속 이러면.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너가 알게 된다면 너 자신이 만성적으로 새는 보트 안에 있다고. 그러면 에너지가 헌납되는데 선박을 바꾸는데 헌납된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더 생산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비교하면 에너지보다 이 에너지는 헌납된다. 새는 곳을 덧대는데. 이해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듣고 싶어요? 그러면 너 그냥 문제 풀어. 뇌 뽑힐 것 같아. 님들아, 고3 아니? 알았어. 그러면 너네 그거 하자. 저기 EBS 4강 있죠, 4강.
4강, 수능 특강 4강. 4강 펴보세요. 4강 요지추론이거든요. 요지파 여기 게이트웨이는 제끼고 28쪽부터 29쪽 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33번. 얘들아, 위시는 개꿀이야. 위시 자체가 뭐야? 위시 자체가 가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코드 쓰인 거야. 위시 자체가. 위시가 무슨 뜻이야? 소망하다지. 소망한다는 건 자체에 지금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지? 위시는 없는 걸 통해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시 자체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쿠슈만 쓸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위시 쓴다고 해서 늘 무조건 긍정이겠어? 아니겠어? 예를 들면 시온이 나중에 꼭 연고대 갔으면 좋겠어. 꼭 그러길 바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뜻이지. 그치? 근데 너네 더글로리 안 보지? 못 보지? 아직. 거기 명대사 미친 듯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나중에 때 되면 보시고요. 지금 보시지 마시고. 아직 청불이니까 그거. 청불 영화를 내가 재밌으니까 꼭 봐.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유튜브도 찍히는 마당에. 그지? 거기 그 뭐지? 이게 더글로리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복수하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가 이제 하도 피해를 많이 받고 이제 복수를 결심하고 가해자를 찾아가요. 가해자 대빵을. 그러고 걔 이름이 연진이거든. 연진아 꼭 너 꿈 이루길 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좋은 뜻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위씨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이진 않을 수 있어요. 네, 그걸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문맥이 하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무지성으로 위씨는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근데 여기는 보면 우리는 소망한다. 우리가 보고할 수 있기를. 더 많은 진전을. 일단 근데 가정문이 긍정이죠. 그럼 현실은 뭐야? 현실은 부정이지. 현실은 뭐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앞으로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반대로 뭐 할 수도 있어?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요. 주변 문맥이 충분치 않지만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죠. 그럼 그만큼 뭐야? 현실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앞뒤 문맥을 더 봐야 돼요. 알겠죠?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한다. 우리가 더 많은 진전을 보고할 수 있기를. In the efforts. 근데 그 노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노력은 뭐 하기 위함이냐면, 싸우기 위함이야. 커져가는 문제를. 즉, 무슨 문제냐면, water shortages. 물 부족 문제. 그죠? 여기서는 결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좀 더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거나 너네 왜 이렇게 못하니 좀 제대로 해봐 촉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알겠지? 됐나요? 응. 자, 34번 볼게요. 힘들죠? 딱 34까지만 할게. 35는 판서가 좀 필요해서 34까지 근데 알잖아. as if 이거 중딩이지. 그러니까 나 만나기 전에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배웠지? 이런 거지. 시윤이는 너무 슬퍼서 7살 아이처럼 울었다. 7살 아니잖아, 시윤이. 그지? 그러니까 as if가 누가 봐도 아닌데 그렇다고 상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as if 자체가 가정법이야. as if, as though가 애초에 가정법입니다. 알겠지? 마치 그런 것처럼이라는 건 그만큼 그것과 비슷무리하게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거니까. 그지? 그래서 as though 나오면, as though나 as if 나오면 여기 지금 과거 시제 쓴 거 보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the truly good,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야. among us, 우리들 중에. 이렇게 좋은 애들도 모든 애들이 다 어쨌든 실수라는 걸 한대. 그래서 즉 만약에 가까운 친구가 너를 다치게 했어. 그럼 pretend 무슨 뜻이야? 뭐뭐인 척해라. 그냥 뭐인 척해라. 마치 너가 그것을 완전히 알아차리지 않은 것처럼 굴어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즉 그게 뭐다? 바로 that's the essence. 바로 그것이 용서의 본질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지? and 그것이 바로 친구가 하는 것이다. 자, 시온이는 건우가 뭔가 너한테 잘못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어, 네, 정치. 이게 정치야, 그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나중에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아마 잘 할 것 같아요. 건우는 용서합니까? 아, 해요? 그럼 자, 생색자 씨. 자, 네. 생색 안 난다는데, 건우는? 아, 호구다. 지우는 시윤이가 잘못하면 용서할 거야? 내가 봤을 때 시윤이 그거 잘할 것 같아. 선 타는 거. 애매하게 선 타면서 이렇게 선은 안 넘을 것 같은데. 전화해서 용어도 물어봐. 자, 어선대로 읽고 집에 갑시다. 자, 모든 사람, 심지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인데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도 실수를 합니다. 즉,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다치게 한다면 pretend, 어, 마치 뭐뭐인 척 구시는데 뭐처럼 구냐면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알아차리지 않은 것처럼 구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본질입니다. 용서의. 그리고 친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질문 있을까요? 수업 내용? 자, 좀 스피디하게 진도를 나가서 여러분 좀 피곤하실 텐데 지금 5분 남았는데 5분은 그냥 빨리 끝낸 걸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안 줬으니까.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목요일까지 숙제는 오늘까지 배운 문장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저기 시드 프랙티스 숙제 내줄게요. 시드 프랙티스 어디까지 했지? 7까지 했나 6까지 했나? 맨날 까먹네. 6까지 했어요. 그럼 다음에 4 하시면 돼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목요일에 뵙시다.